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고법이 파기환 소식을 이달 15일이었는데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희성님부터.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법원이 네. 어찌됐건 민주당 압력과 그런 것에 뭐 굴복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민주당은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플랜을 짜야 돼요. 지금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다 일단 이제 기회를 그 잡은 이후로 거는 대선 이후로 이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 어떻게 될 거고, 이제 대선 국면, 본선 국면 가면 나올 겁니다. 재판 진행하는 거 막을 거냐, 진행되고 나서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 바꿀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선에 나갈 수는 없을 테니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말은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불소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여기는 재판도 포함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입장을 대법원이나 뭐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다. 그 전에 거니까 취임하기 전에 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그 결과에 기소를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아, 받아들입니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겠다고 할 건지, 뭐 국민 뭐 선택권 어쩌고, 그건 이제 끝난 얘기고 그 이후에 논리가 있을 거냐?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요, 소장님. 뭐 궁금하면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답이야 이게. 그다음에 아, 진짜. 여유로워졌어. 무슨 전생의 부부야 이게. 어제 말도 안 되지. 맨날 싸우는 부부도 있지 뭐. 궁금하면 500원 원래 개그라도 해요. 부부는 웬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궁금하면 500원 할 줄 알았어. 이거는 결혼하고 아까 배지민반 본유반에서 그 무리수를 안 두고 싶었던 거야. 궁금하면 500원. 아, 정말 무리수 좋아해. 무리 좋아해? 그럼 일본 반이나 칠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가서 보라니. 미안해.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전화 오잖아요. 방송 중이야. 아니 고법 판결은 그 민주당의 압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압박했고 어떤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굴복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거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에 민주당이 앞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좀 미심쩍다,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 시민들 국민들의 힘 하나, 두 번째는 조희대가 쏘아올린 사법부의 불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법부 구성원들이 바로잡았다. 나는 그게 저는 더 세다고 봅니다. 고법에서 바로 잡았다. 뭐 서울 고법에 바로잡았는데 그 고법에서 판단이 있기 전까지 뭐 부산, 청주, 뭐 저기 의정부, 서울중앙지법 이 판사들이 이건 아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당신 사퇴해라. 그리고 망상적인 태도다. 무슨 정치적인 개입에 앞잡이를 하려고 하냐. 이런 발언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국 대표법관회의를 소집해서 사법부의 신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결정 자체가 심각한 어떤 상황이 아니냐. 논의하자. 라는 상황이 지금 내부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여론의 압박이 서울고법이 정상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게끔 돌려 세웠다 그래 봅니다. 한 거다. 장사님은 조희대 대법관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막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법관을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100만인 서명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근대사회 이후에 여론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대법원과 대법관에 그러한 권위를 준 것,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뭐예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재판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만인 서명 운동해가지고 그런 여론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럼 100만인은 서명했어. 그러면 거기에 서명하지 않는 5천만 명의 국민들의 뜻은 어떻게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도 자체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이 특정인을 위해서 개정이 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법은 다른 판단을 해서 재판을 연기했다. 왜냐하면 대선에 그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선거운동에,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요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미 민주당 내부에 혹시 대선 전에 피선거권 이러면 어떡하지? 그거는 불안감을 이해하겠는데 고법이 파기환 성심을 연기하면서 그 불안감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 등 10명을 공수처에 고발. 그러니까요. 여기 뭐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그리고 14일 날은 대법관 12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문회도 열어요. 네, 서영주 소장은 아니실 수밖에 없는 게 세대가 달라서 그 앞 세대들 아스팔트에서 돌 들고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들은 잡는 거에 집착을 해요. 정권을 잡는 거, 잡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잡았으면 놓지 않아야 돼. 놓쳤더니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뒤에 국정 운영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항상 탄핵, 징계, 압박 뭐 이런 걸로만 가는 거예요. 윽박지르기, 청문회, 망신 주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사가 없어요. 항상 항이야. 뭐 프로테스탄트예요? 뭐 개신교야? 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엄청 똑똑하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만약 탄생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뭐 더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기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개헌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뭐 그걸 바란다 이런 거보다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 보여요. 저도 어제 민주당 뭐 중진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피선거권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까지는 솔직히 그것도 국민 보기엔 그렇지만 너무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그다음.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다음. 왜 청문회를 하고 고발을 하냐. 그거지. 그러면 고발을 하면 대법원장을 고발한다 그러면 거기다 정황들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그거 없이 법원이 어쨌든 현행 제도 내에서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고발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냐.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세게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헌법 103조에 보면은 법관의 재판의 독립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냥 인사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정감사도 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 청문회 불러가지고 혼내주겠어.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거 같아요. 이제 이런 오해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좀 오해?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판결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판결은 파기환송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판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고발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을 하면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해서 판결에 불만이 있었으면 1심에 2년 2개월 나왔는데 이건 납득할 수 없다 하고 그때 판사들 고소고발해야죠. 그러면 욕 엄청 먹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게 판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절차 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사법부 내의 구성원 내에서도 욕을 먹을 만큼의 부적절하고 처신 자체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이건 민주당 단독만이 만들어낸 사항은 아니다. 부부싸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입증하는 건 고법이 이를 해소를 해줬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뭐 지금 특검을 당론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법권의 남용에 있어서 특검 발의를 당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거 기간 동안은 할 일은 아니다. 근데 왜 이거를 선거 기간 동안에 청문회를 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민주당 대선에서 이게 득이 되는 일인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참 뭐 드릴 말씀 많은데 뭐 전생에 부부라고 하니까 제가 세게는 못 하겠고. 부부싸움 해요.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 의석수가 나가면 많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복형, 정계선, 뭐 이미선, 뭐 문영배 다 불러가지고 그때 정말 8대0이 맞았냐? 원래 5대3이었는데 당신들끼리 뭐 한 거 아니냐? 뭐 로그 기록을 달라. 뭐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석이 많았다면 그렇게 했어야 똑같은 건데 민주당 이 질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나 논리 하나만 주면 돼요. 저한테. 근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어겨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만약 무죄가 나왔어 봐요. 무죄 확정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또 변호사 출신 민주당 분들 이러더라고. 파기환송하는 거하고 무죄 그냥 나오는 거는 보는 기록의 양도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리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박지원 그 훌륭하신 박지원 의원은 무죄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추미애 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랬어요. 아니 그분 얘기까지 하기 싫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지켜보고 있다. 지지율이 높아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을 그냥 자기네들이 독점한다고 생각하고 오버하면요 돌아서요. 모든 정권이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선거에 대해서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심사숙고 수기를 하지 않고 판단했다. 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렇게 또 수기하지 않고 하는 것도 많거든. 또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복잡한 대선 주제 선거권 관련이니까 더 수기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않았다고 해서 청문회를 불러서 혼내는 거는 전 모양이 아니다. 관례라는 게 라고 보는 있잖아요. 거고. 관례. 그렇죠. 그리고 박범계 의원 한 말을 그냥 돌려드릴게요. 자기 판사할 때 일주일에 수십만 장 기록 봤대. 그러면 대법관은 일반 법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뭐 수백만 장 받겠네요. 이렇게 받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발언들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고고한 척 뭐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국민의 명령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오면 약간 타격을 받을 텐데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엉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많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하시는 말씀? 아니 아닙니다. 뭐 지금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해봤자 모든 게 뭐 굳이 다 지난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고법이 이 말하자면 사법의 그 족쇄를 풀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논박해야 큰 뭐 이유가 없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